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 같지 않아. 분명히 똑똑하고 활발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의욕을 잃고 성적도 떨어지고 있어. 나 자신도 모르게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무엇을 해도 예전처럼 잘 안 돼. 가족 모두가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져. 만약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풍수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고 상담한 수백 가정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정말 여러분에게 적합한 곳인지 아니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곳인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자라는 고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군자생비이야 마이너스 군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 군자란 덕이 높고 완성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성과 어물리야 외부의 것을 빌리는 것에 뛰어나다. 바로 주변 환경과 외부 요소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즉 풍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외부 환경, 특히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자녀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30년간 현장에서 풍수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자녀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신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살 때 현재 집으로 이사를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사를 온 후부터 초등학교 6년 내내 정말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항상 1등을 차지하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가 자랑스러웠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과 같은 총명함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적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본인도 왜 공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속상해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사춘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전체적인 기운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풍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쁜 집에 가면 가자마자 바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도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듯이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흉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봅시다.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1-2년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쁜 운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자녀의 변화를 체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수면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예전에는 잠을 잘 잤는데 갑자기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는 일이 많아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식욕과 소화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를 잘 못하거나 배앓이를 자주 한다면 이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성격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활발했던 아이가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밝았던 아이가 우울해지거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넷째, 아이의 친구 관계와 사회성을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는데 갑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한다면 이것도 환경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런 운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의 기운을 더 빨리,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받은 운의 영향은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방부터 점검해 보세요. 아이가 잠드는 침대의 위치, 공부하는 책상의 방향, 방의 전체적인 기운을 느껴보세요. 특히 아이가 이 방에 있기 싫다거나 무섭다는 표현을 한다면 즉시 방의 배치를 바꿔주세요. 아이의 침대 위치를 바꿔보세요. 문과 너무 가깝거나 창문 바로 아래에 있거나 보와 기둥 사이에 있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방의 색깔과 조명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지 않게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색조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집이 싫다거나 예전 집이 좋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투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순수한 감각으로 공간의 기운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중요한 징조는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 저서에서도 다뤘던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교류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집을 정성껏 관리하고 가꾸면 집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으로 보답합니다. 반대로 집을 소홀히 하거나 애초에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진 집에 살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집의 영향력. 한 가정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씨는 승진을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건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 새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었던 씨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고 주말에는 거의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을 씨 본인이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집에서 쉬는 게 더 좋다, 굳이 밖에 나가서 돈 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피곤했으며 의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흉한 기운을 가진 집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꽉 붙잡아 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아, 이제는 이사를 가야겠다.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사갈 돈을 모으려고 하면 갑자기 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차가 고장 나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병원비가 나가거나 항상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좋은 집을 찾으려고 해도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은 집은 너무 비싸거나 저렴한 집은 조건이 좋지 않거나 항상 딱 맞는 집을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사업체와 약속을 잡아도 갑자기 취소되거나 이사 날짜가 자꾸 미뤄지거나 마치 그 집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죠.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는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사를 갔을 때는 가족 구성원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이 집이 싫다고 말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억지로 적응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 정이 들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집과 사람 사이에 일종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이 연결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피곤해집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습니다.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점점 귀찮아하고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의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침대 위치를 바꿔보고 침실의 색깔과 조명을 조정해 보세요. 특히 머리맡에 전자제품이 있다면 치워주세요. 둘째, 집안의 공기순환을 개선하세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실내 식물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집안 청소를 철저히 하세요.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해 주세요. 특히 현관과 침실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넷째, 밝은 조명을 사용하세요. 집안이 너무 어둡다면 조명을 밝게 바꿔주세요. 자연광이 잘 들어오도록 커튼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강제로라도 외출을 하세요.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져도 의식적으로 외출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흉한 집에 살게 되면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전체적으로 의욕이 떨어집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승진을 위한 노력도 잘 안 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운동도 시들해집니다. 의욕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할 맛이 나지 않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서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이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어쩌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은 내분에 넘치는 과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안분지족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안분지족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이 좋아서 안분지족이지 실제로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세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언제부터 변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둘째,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세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다면 침실 배치나 집안 정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목표를 다시 설정하세요. 포기했던 목표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풍수 전문가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전자기파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신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모든 정신적 문화를 폄하하고 훼손시키기 위해 주입된 역사에 아주 좋지 못한 잔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하고 전승해온 지혜를 단순히 미신이라는 한 단어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문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풍수의 원리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자기장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이 실제로는 지구, 자기장이나 지하수 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는 공간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풍수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학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을 고려한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상담했던 건설업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업가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건설업을 하시면서 큰 성공을 거두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이전한 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후 첫 6개월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넓고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7개월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여러 건설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허가 문제, 자재 문제, 인력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입찰에서 거의 빠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찬 분위기였는데 점점 무겁고 침체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다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대표님 본인도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점점 사무실에 나오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대표님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지만 그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표님의 자리가 가장 좋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문을 등지고 앉아 있어서 심리적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었고 수맥이 지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전체의 기운 흐름이 막혀 있었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사무실 이전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당장 이사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현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님의 책상 위치를 바꾸고 사무실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운 순환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약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활기가 되살아났고 대표님도 예전의 열정을 되찾으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좋은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셨습니다. 그 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되어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들, 몇백억을 오가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 풍수가 정말 의미 없는 미신이라면 과연 사업을 걸고 저에게 의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일수록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풍수,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등한시하면 할수록 우리 삶의 불확실성과 위험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부탁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가정을 만났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절망에 빠졌던 가정이 다시 일어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일하는 사무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 이 모든 공간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홈스쿨링 등으로 인해 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당장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변했다거나 본인이 의욕을 잃었다거나 가족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공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라는 것은 큰 결정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큰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실 배치를 바꿔보거나 집안 정리를 하거나 조명을 바꿔보거나 이런 작은 변화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입니다. 현재 상황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각자 느끼는 문제점이나 불편함을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나중에 그때 변화를 시도했다면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 물론 변화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위험입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